고전 물리학에서 질량은 물질의 변하지 않는 실체나 물질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로 간주되었다. 그냥 보통 이렇게 고전 물리학에서 이랬다 이러면은 근데 그 이후에 달라졌어 이런 말이 또 나와. 그치? 고전 물리학에선 그랬어. 그러나 이러한 믿음은 약간 아인슈타인 이러한 믿음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깨지게 된다. 이렇게 된 거지. 그치? 고전에서 그렇게 말했지만 거의 고전은 다 아인슈타인이 다 깨버린다는 거야. 아인슈타인은 E는 MC 스퀘어. 그치? 이런 말이 있어.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MC 스퀘어는 언제 들어봤어. 그치? E는 MC 스퀘어라는 방정식을 통해서 질량 M이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만약 이 주장대로라면 질량은 더 이상 특정 물질에 고정될 필요 없이 질량은 이게 중요해.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변형될 수 있게 되고 그치? 질량은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변형될 수 있다. 이거 중요해. 그리고 심지어는 파괴되어 사라질 수도 있다. 이게 중요한 거야. 그치? 근데 아까 뭐랬냐면은 고전 물리학에서는 변하지 않는 실체나 물질이야.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지. 이러한 사실은 전자나 중성자 같은 소립자들의 충돌 실험을 통해 확인되었다. 그럼 아인슈타인 지지를 받았네. 그치? 확인까지 됐으니까. 충돌한 소립자의 질량은 새롭게 생성되는 소립자의 질량으로 변형되거나 변형 그리고 운동 에너지의 형태로 바뀌었다. 변형되거나 바뀐데 여기에서 모두 정적인 고전 물리학의 세계와 달리 변하지 않아. 이렇게 말했던 현대 물리학의 세계는 이게 바로 아인슈타인의 세계겠지. 끊임없이 변화하는 에너지의 흐름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까지 됐죠. 색깔 바꿨어요. 이제 물리학자 프리초프 카프라는 이름이 카프라까지인지 아니면 카프까지인지 카프는이라고 했지. 카프라까지겠지. 현대 물리학이 내포하는 역동성이 있대. 현대 물리학엔 역동성이 있다고 말했어. 그 역동성을 오래된 동양사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주장했대. 이분은 또 연결을 했네. 이분이. 예컨대 예를 들어지 불교에서 이 세계는 끊임없이 그러니까 불교에서 우리의 이 세계 알았지? 우리의 이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성질을 지니기 때문에 집착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지. 불교에서 집착하지 말라 그러지. 다 변한다고. 집착하지 말랬어. 이거 좋은 말이야. 그치? 아무것도 없다고 단언한다. 카프라는 힌두교와 도교의 세계관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았대. 그에 따르면 힌두교 성전 바가바트 기타의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은 자연의 힘들이 서로 얽혀 나타난다라는 말은 사건과 물질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표현한 것이고 도교의 핵심 개념인 도는 유동하면서 변하는 실제를 가리킨대. 유동은 움직인다라는 거지. 흐르면서 움직이는 거. 자, 그래서 현대의 과학적 실험과 관찰을 통해 확인된 역동적 세계관이 오래전 동양 사상의 그것과 일치하는 셈이다. 그러니까 현대 물리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약간 이제 뭐 아인슈타인으로 이제 중심이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고 이제 어쨌든 이제 현대 물리학에 뭘로 얘기할 수 있다? 오래된 동양 사상으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야. 또한 노자에 따르면 이거 색깔 바꿔. 노자 노란색 하고 싶었어. 노자에 따르면 미라고 아름다울 미자잖아. 미라고 알려진 것을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추가 존재하기 때문이고 그럼 상대적 개념인가? 선이라고 알려진 것은 악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카프라가 보기에 노자는 미추 선악처럼 서로 대립적인 성질이 모두 동일한 실제 양면이라는 진리를 깨달은 것이다. 그 똑같은 손인데 이렇게 하면 선이고 이렇게 하면 악이라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자, 다른 범주에 속한 것처럼 보이는 성질들이 사실은 하나의 통일체 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성질들은 상호 의존적이며 따라서 결국 한쪽의 승리로 할 수는 없대. 끝날 수 없다. 불교의 이상이 지적인 구분으로 만들어진 대립세계를 넘어서 그러니까 지적인 것으로 구분 이것도 아니야. 불교는. 그치? 여기 정신적인 무분별의 세계를 깨닫는 데 있다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케이? 불교 이상은 정신적인 무분별의 세계를 깨닫는 데 있다. 이거잖아. 그치? 이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럼 같은 맥락이라는 거는 다 상호 의존적이며 하나의 통일체 안에서 있고 이런 것들. 알겠지? 한쪽의 승리로 될 수 없다. 막 이런 것들이겠지? 이처럼 불교, 힌두교, 도교로 대표되는 동양 사상에서는 이질적인 개념들의 통합과
이질적인. 그러니까 그것들이 달라 보여. 그치? 근데 그런 아이들을 통합과 융화를 추구하는 양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물질의 고유한 속성을 탐구하는 데 집중했던 고전 물리학에서는 정해져 있다 그랬잖아. 그치? 고전 물리학에서는 나타나기 어려운 생각이다. 걔네한테는 딱 정해져 있으니까. 알았지? 자, 카프라는 그래 카프라 보라색 형태. 카프라는 서구에서는 상대성 이론과 양자 이론을 통해 확립된 현대 물리학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러한 생각에 도달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럼 카프라가 말하기는 야 그거 옛날에 벌써 동양 사람들은 벌써 몇 천 년 전에 다 깨달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근데 서양은 현대 물리학에 와서 깨달았네 이거야. 이해됐어? 이거야. 카프라는 현대 물리학이 물질의 입자 개념과 파동 개념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동양 사상이 추구했던 통일성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본다. 예컨대 전자는 현대 물리학이지. 여기서는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할까? 현대 물리학이 이렇게 통합하는 과정에서 동양 사상이 추구한 통일성을 잠깐만. 통일성을 얘네가 이때 이걸 확인했다. 그럼 전자라는 거는 얘네잖아. 그치? 현대물리야. 일반적으로 입자로 이해되고 있지만 좁은 구멍을 미안. 전자가 그 앞전자가 아니었네. 미안. 전자 있잖아. 막 플러스 마이너스 막 이럴 때 그 전자. 나 잘못 이해할 뻔했어. 전자라는 애는 일반적으로 입자로 이해되고 있지만 좁은 구멍을 통과되는 파동이 움직여서 회절 현상이 관찰된다. 한동안 과학자들은 입자성과 파동성이라는 두 성질이 모순적이며 융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라고 말 보는 순간 나중에는 입자성과 파동성을 하나로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들면 돼. 아무튼 융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물질의 실체에 대해 연구했다. 그러나 파동함수를 도입한 양자 이론은 모든 물질이 입자성과 파동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그치? 이렇게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 찾으면 돼.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양자 이론에 따르면 물질은 관찰되기 이전에는 두 상태가 중첩된 데 같이 있는 거야. 그치? 중첩된 채 확률로서만 존재하는데 관찰되는 순간 입자 또는 파동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있잖아. 이거 옛날에 어떤 지문에 보면 어떤 박스 안에 어떤 애들이 막 이렇게 같이 있는 거야. 그런 순간 내가 딱 그걸 열었어. 그러면 딱 나한테 보이는 거 있지. 한 개만. 그때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결정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 그거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가 말하는 게 바로 그거야. 얘네가 둘 다 있어. 그래서 누가 보일지 확률이야. 그런데 누가 문을 딱 열었을 때 우리들이 같이 있다가 누가 문을 딱 열었을 때 나만 보이느냐 너만 보이느냐 이건 거야. 알겠지? 그러면 그 순간 보이는 애가 입자 또는 파동인 거야. 나타난다. 그러니까 너가 보이든지 내가 보이든지 이거지. 입자성과 파동성이라는 대립적 성질들 배후에 놓여 있는 일종의 통일체를 찾은 것이다. 걔네 둘 다 같다는 거지. 이거야. 또한 양자 이론은 존재, 비존재와 같은 근본적인 개념을 끌어들인다. 그러면은 존재, 비존재는 근본적인 개념인가 봐. 이렇게 그냥 우리가 파악하면 돼. 이런 걸 끌어들인다. 물질이 확률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그 물질이 일정한 시간과 공간에 존재한다고 말할 수도 있고 그치? 그리고 그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잠깐 거기 잡을게. 물질이 일정한 시간 공간에 존재한다고 말할 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없다. 뭔지 알겠어? 있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없다고 말하기도 그렇다. 이런 얘기인 거야. 또 이거는 다른 쪽으로 본다라는 건 알았지? 그러면 더욱이 물질의 존재는 그 물질의 위치와 운동 상태를 기술함으로써 확정할 수 있는데 상태를 우리가 이제 얘기함으로써 확정할 수 있는데 우리가 위치를 알면 알수록 운동 상태는 더욱 측정할 수 없게 되며 알면 알수록 더 어렵대. 측정이 어렵대. 그리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반대도 마찬가지다. 이거는 좀 생각해보자. 물질적 대상에 하나의 개념을 부여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억지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이야. 다른 개념이 점점 불확실해지는 것이다. 이해됐어? 여기서 알면 할수록 측정할 수 없고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불확실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상보적인 두 개념 사이에 이러한 관계는 독일의 물리학자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네요. 독일의 물리학자 하이젠베르크에 의해 불확정성의 원리로 규정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 할수록 뭔가 측정할 수 없고 그리고 뭔가 개념을 부여하려 하면 할수록 불확실해진다. 이런 것들. 그래서 상부적인 두 개념 사이의 관계, 이런 관계는 불확정성의 원리로 얘기했대. 이는 태극으로 음과 양이라는 뭔지 알지?
음과 양이라는 상보적 개념을 표상한 동양 사상과 유사하다. 현대 물리학과 동양 사상의 비교는 두 분야에 대한 단편적인 이해에 그칠 위험을 안고 있지만 사실은 동양 사상을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보다 더 큰 개념이 있지만 이런 말이야.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는 연결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런 단편적인 이해에 그칠 위험을 안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과학적 사고가 동떨어져 보이는 동양 사상을 재조명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게 되는 거지. 일종의 고전 물리학과는 다른 어쩌고저쩌고 하는 현대 물리학의 특징을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 있는 시도이다. 그럼 여기 어떤 말이 들어갈지 생각해 보면 되는 거겠지. 알겠지? 이제 이해됐어.